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 막갑니다. 주말은 푹 쉬셨습니까? 네, 또 한 주 또 달려야죠. 자, 오늘 어떤 댓글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 전에 공명정대님이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제비타임 기다립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JB타임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촌철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 이벤트요? 네, 목요일 신박한 시사사전 코너직인 정치철학자 김만건 박사님이 네. 새 책을 내셨어요. 네네네. 해다 출판사에서 나왔고 제목은 새로운 가난이 온다. 네,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가난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저도 살짝 목차만 보고 표지만 봤는데 약간 관심이 가더라고요.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네. 나도 네. 신청해야지. 어. 자, 이번 한 주간 예. 매일 4분씩 총 20분께 드릴 거고요. 책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시선집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유 게시판에 신청하는 글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착 보내주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쓰세요. 뭘 쓰냐? 내가 이 책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 명쾌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하루 4분 이번 주 동안 총 20분께 드릴 거예요. 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둘러 주시고요. 네. 그리고 JB타임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좋아요 꾹, 구독 꾹,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빚쟁이 멘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매누님이 오늘 JB타임의 주제는 산자부 폐기문건과 원전 지원이라고 해주셨는데 딩동댕입니다. 네. 네, JB가 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AS타임 좀 해볼까요? 네. 판사들 탄핵안 발의 예정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이 오늘 할 거라는데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판사 한 명을 콕 찍어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죠. 네. 겨울님, 지금까지 뭐 했니? 유아이님, 네. 발의만 잔뜩 잘 좀 해라 네. 해주셨고요. 네. 이서인님은 신중은 비겁합니다. 오. 판사들 퇴직하게 전관료 찾아맞게 놔두자는 거냐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자네는 뭐 의석수 때문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총선 뒤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래. 좀 약간 답답한 멘트가 나왔죠. 이분이 이렇게 나가실 줄 몰랐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지금이 2월 1일이니까 도대체 몇 달이에요? 몇 달을 허송 세월호 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퇴직해서 실익이 없다. 고로 심리 안 하겠다. 각하. 그럼 도대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았고. 네, 물론 뭐 일각에서는 퇴임 후에도 그 탄핵 결정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뭔가 기다려봐야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네. 트럼프 아까 홍영표 의원도 트럼프 예를 들던데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어떤 뭐냐면 논란 내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조금만 서둘렀으면. 그래서 똥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국민에게만 가지하는 길을 가라고 하지 말고 국회도 기존과 다른 길을 좀 가라. 판사들도 잘못하면 당연히 탄핵하는 걸 보여달라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삐컨뉴스에서는 지금 공매도 금지, 네. 공매도 없애라는 광고를 하는 한국과 미국을 좀 이렇게 겹쳐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되게 뜨거워요, 관심이. HBYI님은 공매도야말로 작세들의 놀이터. 여기서 작세란? 작전 세력. 그렇죠. 그다음에 왈꼼쌍님은 네. 공매도가 가격 조정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개소리. 그냥 주가 때리고 개미들 털어먹는 것밖에 없다. 이석기님, 공매도야말로 자본의 모순. 현님, 공매도 합법적인 거액의 작전 세력. 이형성님,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정답일 수 있는데요. 뉴스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것도 사실 공매도의 한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예.
지금 제가 안내 멘트를 했더니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요. 그래요? 벌써? 여러분 예. 여기서 달라고 한다고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김병일님 나는 가난해지기 싫은께 책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시선집중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여기다가 한다고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 진여월님은 사서 볼게요. 멋있으시다. 그러게. 너무 좋죠. 김만곤 박사하고 좋아하겠네요. 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군요. 네. 라면 받침대로 쓰실 거면 안 드릴 겁니다. JSD 희동님이 네, 라면 받침대 필요한 데라고 해주셔서 라면 받침대 실리콘으로 만든 거 좋은 거 잘 나와요. 얼마 하지도 않아. 네, 안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안혜근님이 매번 점심시간에 듣다가 아이고 퇴직해서 실시간에 듣습니다. 매일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 퇴직하셨구나. 네. 정년하신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글쎄요. 퇴직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매일 듣겠다고 하시니 반갑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일을 좀 만나시면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에 시차가 좀 있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안성호 님이 10권씩은 사서 봐야지. 우리 천철님들 클래스가 멋있으시네요. 10권은 저 책 내거든 그때. 그때. 네. 그리고 언제인지 그걸 모르지만 그때. 네. 그리고 JB타임의 본 주제가 이제 메누님이 예상하신 대로 그건데 듣기 전에 제가 잠깐만 촌철님들 의견을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취얼업님이 풍문으로 들었어라고 해주셨어요. 응? 풍문으로 들었어. 뭐를? 이철규 의원님 인터뷰가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근데 근거 없는 어떤 뭐냐면 썰 가지고 너무 공세편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걸 노래로 불러드렸을 텐데 해봐요. 그냥 노래가 안 돼가지고 초원님 참고 들을게 한번. 초원님 북풍 출동 정치는 계속 후진 중 해주셨고요. 이안우님은 북한 파리도 이제 너무 낡았다라고 해주셨어요. 반면에 김명자님은 공무원이 왜 야밤에 침투해서 문서를 삭제하죠?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해주셨고요. 벤자민 그레엄님은 원본 내놓고 얘기하라 해주셨어요. 이렇게 약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JB?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인터뷰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묻어 나왔는데 이야기를 한번 좀 일괄 정리를 하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국민의힘 지금 태세를 보면 거의 한 건 잡았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대책회의를 열어서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카드는 다 동원한다. 그래서 실체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런 어떤 공시적 태도에는 두 개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 자체가 상당히 핵폭탄급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판단을 좀 하나하나 나눠서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사안이 정말 핵폭탄급이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인식의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극비리의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까 인터뷰 과정에서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엔 사령관의 반대 때문에 타미플로 하나 보내지 못하는 게 지금 이 한반도 처지인데 여기서 극비리 원전 지어준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야권 같은 경우는 1차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술 모양을 보면 발전소를 언급한 듯한데 문서 내용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아니냐, 딱 맞는 것 아니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후 관계가 안 맞잖아요. 작성 시점은 1차 회담 이후잖아요. 그렇죠. 2018년 5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이제 문서 작성의 의도와 그 문서의 어떤 의미는 좀 달라지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100번 양보해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했다고 치죠. 그리고 검토했죠. 문건 작성관과 산자부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산자부는 이거는 실무 검토 차원에서 뭔가 그 내부 검토 자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실무 검토 차원이라면 극비리의 뭐 비밀리에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부터 실무 검토 들어갑니다라는 보도 자료 내는 거 봤습니까? 보도 자료는 실무 검토 끝에 방안이 수립된 다음에 나오는 게 보도 자료니까 그러면 실무 검토는 다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비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유일하게 남는 문제는 뭐냐면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게
이게 금기를 건드린 거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게 실무 검토를 하더라도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택도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금기를 깨기는커녕 오히려 선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어요. 이때 북한이 영변의 흑연로를 해제를 하면 한미일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였고, 야, 이때 거의 우리가 덤터기 쓰다시피 한 거잖아요. 합의는 미국이 해놓고 비용은 한국 보고 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의 70%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뭐야 하다가 그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냥 이제 두 눈 질끈 갖고 이제 받아들였던 건데, 그래서 상당 기간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북한의 심포리에서. 그러다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이 이제 드러나면서 2003년인가 이때 이제 중단이 됐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그 산자부의 문서 내용이 북핵 문제 해결 단계에서의 대북 지원 또는 경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선례가 있으니까 이 선례를 모방해서 건설 지원 아이디어 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금기를 깬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되게 후진 거다. 왜 그러냐면 창의성 제로. 이른바 복붙이잖아요. 복사해서 붙이는 수준의 실무 검토. 그잖아요. 그 비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기껏 한다는 실무 검토가 복붙이다. 오히려 이렇게 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한 조간에 의해서 그 문서가 어떻게 또 유출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보에. 네, 맞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 원전 건설 방안이 시나리오가 3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서 이제 경수로 걷던 심포 그 지역에 경수를 건설하는 방안이 1번. 2번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황당한 건데 DMZ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네. 3번이 이제 신한울 원전 3, 4, 5기를 건설을 완공한 다음에 송전탑을 세워서 북한에 전송해 주는 방법, 송전해 주는 방법. 이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DMZ의 원전 건설하는 시나리오 짰다는 거 보고 그러니까 경악 비슷하게 했는데, 야, 참 일 쉽게 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천 동지할 것인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지 동의를 못 하겠어요. 호들갑 떤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지어주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사안이 과연 핵폭탄급이냐? 저는 핵폭탄급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오히려 저는 각도를 돌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수기 민주주의 모델을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원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붙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탈원전 기조를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상태인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사전 검토를 해가면서 원전 건설 방안을 문서화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각을 달리해서 볼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 기조와는 전혀 다르게 원전 건설을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원전의 주무부처가 어딥니까? 산자부잖아요. 그렇죠. 산자부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만에 하나 이게 청와대의 오더가 정말 없었다라면,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새롭게 추출해야 되는 하나의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게 뭐냐면 산자부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어떤 원전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어떤 기미를 보이고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거를 타고 원전을 다시 밀어 넣으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해석도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수 야권이나 보수 언론 모두 산자부 실무진을 청와대의 사주를 받은 꼭두각시로 지금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숨어 있는 그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숨어 있는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어떤 정부 분위기로 봐서는 원전의 원자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잖아요. 그렇죠. 탈원전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율배반적이고 되게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기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정반대로 오히려 산자부 안에서 원전의 논리를 어떤 신봉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
그런 시각이 이 문서에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도 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요점만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논점 핵폭탄급이냐? 제가 볼 때는 핵폭탄급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두 네. 번째 선거와 연관성인데 요건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도 네네. 있어요. 어제 그 국민의힘이 대책회의를 가진 다음에 배준영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제가 볼 때는 밑줄 쫙 그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장기화. 중장기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그 단순히 해석을 하면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해도 될 거예요. 모범 답안은 그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중장기라고 하는 표현을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히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선거하고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그럼 기계적으로 보면 중기는 보궐선거고 장기는 대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여지가 뭐가 있냐면 자,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해 봅시다. 북한이 연초에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핵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북 기조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그 움직임과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종합을 하면 북미 관계가 진척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을 공산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 자, 트럼프 때는 이 사람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러비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대북 정책 실패를 단정하고 거기서 보수 세력의 공세를 펴기가 약간 그 껄쩍지근했던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북미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접근법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북 문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물으려 할 거라는 건데요. 그렇겠죠. 산자부 문건은 그런 작업을 위한 밑간용 재료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김칫국부터 마시려 했다. 이런 프레임을 어떤 가동을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고리가 되는 어떤 활용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건 2단계에서 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문서 작성 경위에 진실을 캔다면서 최대 증거 과제는 청와대와 산자부를 접목시키는 거죠. 이게 산자부 실무진에 의한 단독 어떤 검토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의 오더에 의한 어떤 그 검토다. 그래서 이건 청와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은 먼저 전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단계 작업이고 그 다음에 2단계나 가서 봐라. 근데 북미 관계는 파탄났고 북핵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속도 위반하면서 자기들이 이율 배반까지 어떤 빠져가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 증거가 문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세를 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그 앞서 이야기했던 아니 원전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어떤 반문에 대한 답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김칫국물 먼저 마시려고 했다. 앞서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정말 한심한 정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2차 공세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중적으로 북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파탄으로 갔다라고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떤 출발선, 북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가동이 되는 건데,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게 이 파탄은 충돌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아직 북미 관계는 충돌 사정권으로 근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감도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미가 접촉을 하면서 으르렁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서로 간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직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야, 끝났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 맞다면 대북 정책은 실패. 문재인 정부는 김칫국 마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태지도 않는 어떤 그 시나리오까지 가동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정치 공세를 아직은 펼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기 부분이에요.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건 별로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공세로 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뭐냐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팩트 싸움을 아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에 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기서 진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궐선거의 초점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궐선거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정치 요인을 만약에 끌어들이게 된다면 네. 이게 오히려 초점을 분산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거용이라는 게 항상 기획 의도대로 가는 건 아니다. 결과가. 요 점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대선이에요. 대선. 네. 자, 국민의힘은 아마도 2012년 대선 때의 NLL 대화력 그 효과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허. 그래서 이때 당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선전전을 펼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 산자부의 문건 그 자체보다 앞으로 벌어질 그 장면들이 저는 더 궁금하고 더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뭐냐면 조금씩 어떤 주장의 톤을 올려가면서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단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아마 여론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기서 쉽게 그러니까 추출해 볼 수 있는 게 이른바 대북 전문가들이 나서서 입을 모아서 대북 정책은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합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코너로 모는데 여기서 단순히 이게 정책 실패로만 가져가면 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정책 실패로만 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과속과 내지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첨가가 돼야 비로소 어떤 정치적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그 용도로 지금 활용될 수 있는 게 문건이라는 거죠. 네. 극비리 원정 건설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론화 작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게 이번 주 금요일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황당한 어떤 그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이 인사청문회에 그 존 볼턴을 네. 참고인으로 부르자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 비행기 태워서 오자라는 얘기 아니라 화상으로. 네. 물론 민주당에서 거부해서 무산이 됐지만 한번 보자고요. 존 볼턴을 왜 부르자고 했을까? 존 볼턴은요.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은 쇼였다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북 정책의 실패와 파탄을 어떤 그 입증해 들어가는 증인으로서 그렇죠.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짧게는 아주 가깝게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실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각인시키는 아마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문건은 다시 소환될 거다. 그것이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해 들어갔고 속도 위반을 했고 김치국물을 마시려고 했고 그래서 뒷거래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뒷거래 어떤 프레임까지 어떤 그러니까 작동이 되는 그러면서 이걸 대선으로까지 쭉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구상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중장기 플랜 아니냐. 이렇게 좀 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이 길게는 대선까지 내다보면서 이 김칫국 프레임을 가동하려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하나의 어떤 그 마지막 반문 하나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게 꼭 원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화력발전소 이런 거여도 돼요. 그죠? 예견대로. 아니 왜 그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았는데 왜 니네가 먼저 나서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이야기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원전과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왜냐? 원전은 일타쌍피죠. 그죠? 그렇죠. 일타쌍피.
이른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이중성. 바로 네. 그 이중성을 부각해 들어가는데 이것처럼 효과적인 건 없죠. 없죠. 거기다가 어떤 음모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인시키는 데는 원전이라고 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가 없는 소득은 없는 법이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지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찍기를 해가지고 이윤을 챙길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해서 헛다리 짚기로 간다면 그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관건은 이게 찍기냐 헛다리 짚기냐를 가르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네. 단순화시키면은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건이 작성된 경우에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내느냐 못해느냐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초반 싸움의 관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이걸 입증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만약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산자부 직원들의 뻘짓 정도로 그냥 끝나면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이런 중장기 훈련까지 가동해 들어가면서 여기에 공세를 총 집중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관건은 문건과 청와대와의 상관성 이것들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여기서 모든 게 갈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은 나온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걸 그 대선령까지 연결지어가면서 지금 길게 보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정리하자면 2012년 NLL 대화록 그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제이비가 지금 했어요. 원전 마피아들 얘기를. 그랬더니 고구마 줄기님이 제비 박씨 잘 무네 라고 해주셨고 네. 최호결님이 오 날카로운 촉 종배님의 면도날 분석 해주셨고요. 아내그님이 실시간으로 들으니 댓글도 쓸 수 있고 정말 좋다 해주셨는데 요게 바로 제이비타임의 매력이자 제이비타임이 탄생한 이유죠. 네.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예.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예.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촌철님들의 의견 소개해드릴게요. 라이온크랩님 가더라 선거가 위기라 가더라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문진곤님은 제이비님 너무 앞서가시네요. 국민의힘의 전략을 제시해 주신 마십시오 해주셨고요. 정광모님 네. 공문서란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이 끝난 문서를 문서 등록해야 공문서로 효력을 가집니다. 네. 한글 워드로 담당자가 검토 차원에서 작성을 한 게 과연 공문서로 봐야 할까요? JH님이 네. 수사 기밀 유출이네. 이 비슷한 의견이 많았어요. 언론들이 어제 오늘 계속 그 문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 빨대는 어디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자자키키님이 조사 중인 문서 누출해서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 문제도 꼭 얘기해 주세요. 월성 원전 관련 조사인데 검찰 수사는 꼭 격가지를 칩니다. 네. 해주셨고요. 네. 가사님 아니 근데 원전 국민 몰래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혜일님, 원전 건설 검토가 무슨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한 것도 아니고 검토도 못하나요? 해주셨고요. 김종희님, 아이디가 김종희이에요. 네, 그분은 아니시겠죠. 그분이실까? 네. 삼성전자 직원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이 삼성전자의 경영 방침이고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토당토하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정반대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파일 하나 지웠다고 들들 볶아대면서 밝혀내라 할 사안인지 신기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심은정님. 아이고 북풍 안분화했네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해주셨고 최성수님은 올해 2021년 맞죠? 네. 해주셨고 제 이야기는요 님이 차라리 세계 정복을 비밀리에 준비했다고 해라 해주셨고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참 미국을 쫓아가요. 그리고 볼턴 같은 사람을 만나요. 네. 그래서 혹시 북미 정상회담 전후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 원전 건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느냐? 볼턴이 얘기해요. 금시초문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고 다시 와요. 그런데 이 문건은 청와대 작품이다라고 딱 전제해 놓으면 청와대는 미국도 속였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음모 집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 청와대가 음모 집단이 되는 순간에 대북 정책을 왜 이렇게 폈느냐 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 뒷거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LL 대화라고해서 그러니까 그 계속했던 이야기도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맥락이 같습니다. 소재만 다른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네. 백설공주님이 존 볼턴은 셀럽, 국민의힘의 아이돌이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스티그마님이 아침부터 저한테 계속 화를 내고 계신데 왜요? 더마까 공수처장 인터뷰 어찌 됐어? 라고 해주셨거든요. 소개를 안 했더니 지금 좀 전에 떠올리셨어. 더마까 내 말 무시했음. 공수처장 인터뷰 어찌 됐음. 어떻게 됐어요? 뭐 선배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지금 안 받고 계시고요. 공식 라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도 하고 싶어요. 계속 전화 중입니다. 나는 아무 얘기도 안 꺼냈는데 본인이 얘기 꺼냈고 다 한 거야. 나한테 뭐라고 싶어. 아니 스티그만이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책을 드린다고 이벤트를 한다고 계속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목요일 신박한 시사사전 코너지기 김만건 박사님이 책을 내셨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을. 그래서 하루에 4명 총 20분께 드릴 거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 시선집중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해라.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스티그마님. 여기가 촌철님들 집단인데 왜 굳이 시선집중 홈페이지 가서 신청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 해주셨는데 요건 사정이 있어요. 신청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지 책을 보내드리는데 맞아요. 유튜브 촌철 댓글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네. 그건 좀 양해를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네네네. 네. 그 정도는 좀 수고해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책 드리잖아요. 받고 싶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이제 초반 기세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딱 하나. 초반 기세 싸움의 모든 것을 딱 하나에서 가름된다. 뭐냐? 산자부 문건이 청와대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입증해 보라. 네.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언론은 대통령이 이제 수보회의에서 요거에 관련해서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요거를 좀 전망하는 기사들도 아침에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권노우님, 네. 김종배님 나중에 시니어 모델 하셔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해주셨고요. 저 그분이 있죠. 이렇게 수염 막 이렇게 기르시고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책 내신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내겠다는 게 아니라 낸다면 뭐 머리에 든 게 없어갖고 길게 단골이신데 이석기님이 제비가 출판하면 20권은 산다 해주셨고요. 예. 그거 적어놔요. 나중에 꼭 확인하게. 라디오 헤드님은 제비타임이란 제목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고 요거는 PD님들한테 약간 아이디어인데 블랙 다이아몬드님이 저희 시선집중 끝나고 제이비타임 오기 전에 약간 음악 나가는 시간 잠깐 있잖아요. 그때 요 기다리는 시간에 신청곡 좀 틀어주세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가능한가요? 2분밖에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월의 시작일이거든요. 2월 1일 촌철님들 고생하셨고요.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답니다. 유튜브는 그렇죠. 맞아요. 네, 벌써 게시판에 응모가 들어오고 있대요. 여러분 서둘러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자, 2월 1일입니다. 힘차게 한 달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